이 영상은 수천만 원의 빚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기로 하면서 월 1000만 원을 달성하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영상이다. 나는 첫 도전을 시작하며 정확히 6일째 되던 날 첫 계약을 달성하게 되었다. 나는 아직도 합정 메세나폴리스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앉아 남은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어치우던 그날의 감정을 기억하고 있다. 다시 분양상담사로 도전하면서 또다시 내 감정은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고 있었다. 빈 책상에 칸막이만 대충 쳐져 만든 그 자리에 앉아 생각했다. 진짜 되는 일은 맞는 걸까? 불법적인 일은 아닌 걸까? 아침에 출근하며 한참을 고민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덧 주변이 꽤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회사 규모가 꽤 커 보였다. 그리고 아침 조회를 시작하겠다며 모두 모델하우스로 모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모델하우스로 걸어나가 조회 장소로 이동을 하니 짧은 숏컷에 빨간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여성 한 분이 앞에 서 계셨다. 꽤나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기에 지금까지도 그분의 첫인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아침 조회는 별것 없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니만큼 지난주까지 계약 및 청약 나온 건들을 공유하며 또 다같이 으쌰으쌰 하자는 취지였다. 영업 조직이면 어디든 하는 의식 같은 것이기에 처음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직 내 머릿속엔 계약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하는 고민만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사의 말에 귀 기울여지기 시작했다. 지난주 청약을 써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는데 어딘가 낯이 익은 사람의 이름이 들리는 것이다. 처음 이 회사에 출근하여 가라오케로 도망치기 전 나와 같이 입사했던 한 여성분이 지난주에 청약을 써내는 것이다. 2주, 3주 내가 다시 회사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딱 2, 3주 정도였는데 그 여성분은 이미 계약이라는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 이거 진짜 되는 일인가 보다. 내 두려움의 감정이 확신으로 변화되어 다시금 욕망의 감정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다. 아침 조회를 마치고 난 이후 난 본부장과 함께 면담을 이어갔다. 조 단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조가 없으니 오늘은 경험해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영업을 나가보라는 것이다. 드디어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두려움도 욕망의 감정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오늘 하루 영업을 경험해본다라는 생각으로 하루 미션을 깨보자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나는 남자 2명과 함께 총 3명이서 영업에 나갔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현장 설명을 들어보라고 말을 건네야 하던 상황이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헌팅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 나가자 몹시 긴장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감정은 내가 처음 해보는 미지의 영역이기에 느껴지는, 그러니까 극복해내야만 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이미 자각하고 있었기에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작정 부딪혔다. 처음 말을 건네자 돌아온 반응은 무시였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사람의 마음이 공감되기도 하면서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와 동시에 오기가 발동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번 오기가 발동되자 두 번째, 세 번째 다가가는 시도에서는 망설임의 행동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점점 더 과감해졌다. 그리고 그렇게 약 4시간 정도가 흐른 것 같다. 무더운 여름날에 정장을 갖춰 입고 나갔던 터라 이미 온 몸은 땀범벅에 체력은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도 결과물을 보니 꽤나 성과가 있었다. 무시하며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질문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었고 특히 꼭 연락달라며 번호를 직접 주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막상 이 영업이라는 것을 경험해보니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엔 오늘 딴 개수보다 딱 2배 더 따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영업에 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기게 되었다. 어제 함께 영업 나간 멤버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것이다. 하여 남은 멤버 1명과 내가 반강제적으로 조 영업으로 묶여지게 되었다. 뭐가 되었든 계약을 써낼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전부 따르기로 했기에 나는 내 직속 상사였던 본부장님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둘째 날 2명이서 영업을 나갔다. 어제보다 딱 2배 더 따자고 다짐했는데 결과를 보니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딴 정도로 머물러 있었다. 조금은 실망했지만 내일 더 많이 따보기로 하며 그렇게 둘째 날이 지나갔다. 그리고 셋째 날, 이제는 직접 컨택된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업무까지 추가되었다.
전화로 하는 고객 응대 정도 경험했던 적은 있었지만 부동산을 주제로 전화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은 처음이었기에 또다시 두려움의 감정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 역시 극복해내야 할 무언가라고 생각했다. 셋째 날은 조금 더 바빴던 걸로 기억한다. 영업까지 하면서 지금까지의 고객들에게 전화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업무량 자체가 더 많아진 것이다. 함께 영업 나가던 조원과 함께 이런저런 회의를 한 끝에 우선 어제 충분한 실적을 채우지 못했으니 오늘까진 영업에 더 집중하자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그렇게 또다시 영업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실적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고민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쓸 수 있을까? 그 친구와 나는 동시에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저녁에 남아서 영업량을 좀 더 채우자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패배했던 요인은 영업 실력이 미숙했던 점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가설 하나를 세워보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와 시장 주변이었기에 분명 오후 6시 퇴근 시간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었다. 그리고 부랴부랴 다시 저녁 영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저녁 영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느낀 감정은 설레임이었다. 우리의 예상은 적중한 것이었다. 낮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고 있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시장 바구니를 끌고 온 것을 보니 장을 보러 나온 것 같았다. 관심 있게 우리 홍보 물품을 보더니 곧바로 우리에게 또다시 질문했다. 용도가 무엇이냐? 어디에 지어지는 것이냐? 모델하우스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신이 나서 막 설명했다. 그리고 꼭 연락 주라며 번호를 우리에게 주고 갔다. 우리는 더욱 기세가 올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9시가 되었다. 드디어 우리가 처음 계획한 목표량을 채우게 되었고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함께 영업하던 친구가 차로 합정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우리는 이동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더 나누기 시작했다. 그 친구 역시 성공해보겠다며 논산에서 서울까지 무작정 올라온 상황이었고 어쩌면 두 사람 모두 무조건 성공해보겠다라는 패기 하나로 이어진 인연인 듯 해보였다. 그렇게 합정역에 도착했다.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전하려던 중 그 친구가 창문을 내려 도시락 하나를 내게 건네주었다.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던 상황이라 도시락을 따로 챙겨두었다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끝으로 그 친구와 나는 그날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제 고개를 돌려 합정역을 바라보았다. 지하철로 곧바로 내려갈까?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손에 들린 도시락을 가지고 이 지하철을 타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꽤나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막상 내 상태를 되돌아보니 셔츠는 이미 땀에 젖은 상태, 머리는 떡져 있었고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상황이었다. 참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내 상태에 대해 자각하게 되자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그리고 나는 앞에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빨리 도시락을 먹어치우고 이동하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밤 시간이었고 그때까진 버스 정류장 주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까지 내릴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막상 도시락을 까서 허겁지겁 먹다 보니 어느새 하나둘씩 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내 옆에 아주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참 가엾은 사람을 바라보는 듯 해보였다. 그때의 감정, 그 기분을 아직까지 잊을 수 없다. 그렇게 비참한 기분이었는데도 입안에서 느껴지는 도시락의 맛은 아주 맛있었다. 그 상황이 묘하게 어울리기도 하면서 참 역설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눈앞엔 메세나폴리스라는 고급 아파트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저 안에서는 지금 따뜻한 밥을 먹으며 아주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대조되는 지금의 내 현실을 바라보았다. 꽤나 우울한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남은 밥을 꾸역꾸역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다. 이제 다음날부터 모델하우스로 직접 내방할 고객을 발굴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컨택한 고객들에게 전부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선 관심을 보이던 고객들에게 그렇게 또 전화를 걸자 아예 받지도 않는 상황과 마주했고 직접 알아보았는데 다음 현장 가면 그때 다시 연락달라는 고객들이 대다수였다. 또다시 거절의 세례를 그렇게 받기 시작했다. 그래도 지금까지 채운 영업량이
꽤 되어서 그랬는지 우리가 잡은 내방 고객의 수가 그래도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성적을 내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보상을 받는 기분도 들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또 밀려들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날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직접 내방하는 고객들을 응대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응대를 끝으로 계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일만 남았다. 막상 고객을 응대하려 하니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상황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의 감정이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 역시 직접 부딪히면 별것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리라고 또 생각했다. 그렇게 그날 3명의 고객을 직접 응대했다. 첫 고객은 70대의 할아버지였는데 나름 손자처럼 대해주시는 그 감정이 느껴졌다. 커피 한잔 하면서 또 그분의 인생에 대해 경청해주는 내 모습에 그분은 감명받은 듯 해보였다.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원래 그 할아버지는 내 고객이 아니었다. 다른 담당자가 같은 시간에 여러 고객을 부르는 바람에 응대도 제대로 못 받고 30분째 멍하니 있던 고객이었던 것이다. 무시받았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분노하다가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위로받았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첫 상담을 이어간 날 계약을 써내진 못했지만 이렇게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지워버린 것만으로도 대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나는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에 꽤나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6째 날 토요일이었고 오늘은 계약 또는 청약까지 써내보자라는 목표를 세웠다. 계약 전까지의 목표는 이제 이미 전부 클리어했기에 마지막 남은 이 계약이라는 목표까지 달성해내보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오후 1시가 되었고 그날의 첫 상담을 이어가게 되었다. 첫 상담, 첫 만남의 순간에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분은 셋째 날 우리가 저녁까지 남아서 영업하면서 만난 그 시장 바구니를 끌고 다니던 아주머니였다. 한눈에 알아보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또 나누게 되었다. 그 아주머니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미 빌라를 포함하여 부동산 3채 정도는 보유하고 있던 고객이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니즈가 이미 있던 분이었고 당시 내 현장에 대한 호기심판,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판, 그런 생각들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온 것이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또 굉장히 많았다. 내가 약 30분가량 상담을 이어가는데 그렇게 현장에 대해 소개를 해주었고 그렇게 상담을 듣는 내내 이 현장은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으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또 호기심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나는 그 고객을 내 직속 상사였던 본부장에게 인도해 주었고 그곳에서 더 전문적인 상담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 고객은 지금 생각해보아도 꽤나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현장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보았고 수익률과 입지 그리고 본인만의 부동산 투자 철학을 토대로 현장을 꼼꼼히 검토해보기 시작했다. 본부장과 그 고객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흡사 두 용이 부딪히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는 것도 같았다. 그리고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고객은 그 자리에서 계약금 전체를 입금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다. 입금을 하겠다고 그 고객의 입에서 직접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스마트폰 은행 어플을 통해 신탁사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것은 내 현실임을 분명히 자각했다. 계약금 100%를 완납하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약 4시간가량의 상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모든 상담이 마무리되고 나는 복도로 나왔다. 행복을 찾아서의 마지막 장면, 크리스 가드너가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아들에게 가던 그 장면처럼 그 당시에 나도 복도로 나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슴이 벅차올랐고 머리 위로 박수를 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그 주를 시작으로 그 다음 주에 청약 1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계약 2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계약 1채, 그렇게 4주 동안 총 4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역 매출 6억 4천만 원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총 순이익을 n분의 1하고 내가 가져간 금액만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지난달 6월 30일에 겪은 그 후폭풍의 일부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또 다른 가능성에 도전해보기로 결단했다. 인간이 성공하기 직전 느끼는 감정은 딱 한 가지다. 두려움. 모든 것이 비워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깨부수고 그 뒤에 쫓아오는 욕망의 감정을 쫓아갈 때 우리는 성공을 거머쥐게 될 수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결실의 순간 직전에 항상 무너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들이 함께 찾아오곤 했다. 그 두려운 상황이 왜 내게 벌어졌냐며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두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겠다며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사람. 이 두려운 감정을 해석해내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성공하기 직전 느끼는 감정이 분명하다. 모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고자 한다. 괜찮아. 분명 더 잘될 운명으로 가게 될 거야.